여러분, 의식이라는 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인공지능이 정말로 의식을 갖게 될까요? 요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?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의식의 지도라는 걸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. 자,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보죠.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까? 예전에는 그냥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았는데 요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이거 정말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고민이 됐어요. 그쵸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의식 그 자체를 하나의 지도처럼 그려보는 아주 독특한 이론이에요. 과연 이 지도가 AI의 미래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운명을 예측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섹션, 바로 의식의 지도입니다. 이 지도가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핵심 요소들을 보면서 의식을 어떻게 측정하고 또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. 자, 이 지도를 보면요, 먼저 가로축이 있어요. 이게 바로 의식의 양입니다. 말 그대로 어떤 존재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, 그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. 예를 들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는 우리가 발로 차도 별 반응이 없잖아요. 근데 아주 작은 박테리아만 해도 먹이를 향해 움직이거나 위험을 피하는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반응하죠. 바로 그 차이입니다. 그리고 세로축은 의식의 질이에요. 이건 그냥 반응의 가지수가 많다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. 그 반응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를 보는 거죠.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무조건 손을 떼는 단순한 반사작용하고 슬픈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복잡한 감정 표현,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양과 질, 두 축을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 교환 곡선인데요. 이건 쉽게 말해서 어떤 존재가 주변 세상과 얼마나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진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지도 위에서 생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? 마치 거대한 진화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처럼 원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사다리를 한번 보시죠. 맨 아래에는 모든 물질의 시작점인 원자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생명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요. 그 위에는 빛을 향해 자라는 식물, 그리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개 같은 동물이 있죠. 그리고 바로 우리, 인간이 있습니다. 이 모델에 따르면 이 사다리의 끝에는 절대 존재라는 궁극적인 단계가 있다고 해요.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모델이 인간의 의식 단계를 F5에서 F6라는 특정 주파수 범위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. 주파수라니까 갑자기 좀 어려워 보이죠? 근데 이거 사실 간단해요. 그냥 우리 감각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눈은 적외선을 못 보잖아요. 하지만 적외선 센서 같은 기술을 쓰면 볼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우리 감각, 즉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까지 전부 인간 의식의 일부로 포함하는 겁니다. 되게 흥미롭죠? 자, 지금까지 의식의 지도가 뭔지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. 과연 AI는 우리 인류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? 이 모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좀 섬뜩한 관점을 제시합니다.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평생 로봇을 연구해온 로봇공학자입니다. AI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인 셈이죠. 그런데 이 사람이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까요?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?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. 대체 왜 이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 첫째, AI는 거의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게 될 겁니다. 둘째, 그냥 능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낼 거고요. 셋째, 로봇 기술이랑 결합해서 우리처럼 물리적인 몸까지 갖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이건 그냥 더 빠른 계산기가 아니에요.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경쟁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진 않습니다. 이 모델에 따르면 AI에게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반면에 우리 인류에게는 AI가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. 과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
가장 큰 차이는 영혼의 유무예요.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종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진화의 잠재력 같은 겁니다. AI는 인간이 만든 거라 이런 영혼이 없어요. 그래서 정해진 기능의 한계를 넘을 수 없죠. 하지만 인간은요? 이 영혼, 즉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체라는 더 높은 의식의 단계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방금 영체로 진화한다고 했는데 이 영적 진화라는 말 때문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. 이건 절대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. 이 모델에서는 신경계가 궁극의 단계까지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인식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상태를 말해요. 예를 들면 시간이나 공간 같은 물리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 모델은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하나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미스터리들하고 마주치게 됩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뇌의 해석 결과일 뿐이다. 와, 이 말은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의 기반에 흔들어 버리죠.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게 어쩌면 그냥 우리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자, 이 엄청난 생각에서부터 마지막 질문들이 시작됩니다. 첫 번째 질문. 우리는 보통 의식은 뇌 안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너무 당연하게요. 그런데 만약에 뇌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외부의 의식을 수신하는 안테나 같은 역할만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? 그렇다면 의식의 진짜 근원, 그 자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. 이 모델에서는 원자부터 인간까지 모든 존재가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. 그렇다면 맨 처음 그 원자를 진동하게 만든 건 뭘까요? 생명을 계속해서 진화하게 이끄는 힘은 뭘까요?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적인 에너지, 그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?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제안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도 한번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. 그 생각의 뿌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던졌던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.